지금부터 MVC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VC 패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패턴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패턴들은 설계 패턴이고요. 이 패턴은 Architectural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구조 패턴인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 패턴을 크게 생성, 행위, 구조 패턴이라고 그랬고 이 구조는 영어로는 structural 패턴입니다. 뭐 어디에는 architectural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structural 패턴이고요. 이 설계 패턴들은 한 응용이 있을 때 그것의 특정한 부분, 작은 부분의 어떤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턴인 반면에 이 아키텍처럴 패턴은 그렇게 응용의 어떤 한 부분에 작은 클래스 하나 또는 그 클래스와 상호작용하는 몇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가이드를 주는 패턴이 아니라 전체 응용의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제시해주는 패턴들이고요. 패턴을 우리가 Architectural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MVC 패턴은 전체 응용을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로 분리, 구현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학습한 프로그램 설계 원리 중에 separation of concerns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서로 역할이 다른 거, 서로 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은 분리해서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복잡성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각 요소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든 요소들을 재사용할 가능성도 높여줍니다. 원래 이 MVC는 PC 윈도우 응용, GUI 응용들을 개발할 때 사용되기 위해서 제시된 어떤 아키텍처럴 패턴인데 지금의 윈도우 응용이 아니라 웹 응용, 모바일 응용을 만들 때에도 이 개념은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그리고 전체 응용에 적용이 되는 패턴인데 실제 이 MVC 패턴을 구현하다 보면 모델, 뷰, 컨트롤들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패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컴파운드 패턴입니다. 하나의 설계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설계 패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의 응용을 만들 때 여러 설계 패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을 두는 것은 MVC로 나눴을 때 모델과 뷰와 컨트롤들 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가 배웠던 설계 패턴들이 적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적용이 돼서 모델과 뷰와 컨트롤, 모델과 컨트롤 간의 소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MVC는 컴파운드 패턴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누라는 건 어떻게 나누라는 것이냐?
가장 핵심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로직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보여지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과 내부적으로 어떤 이 응용의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부분은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응용을 만들 때 동일한 응용을 여러 가지 기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또 윈도우 여러 가지 형태의 똑같은 응용이지만 사용되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UI는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응용도 여러 그 UI들이 만들어져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UI가 바뀌더라도 로직은 똑같은 응용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I와 로직의 분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 로직들의 재사용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MVC는 이 UI를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는 이 부분, 사용자가 보는 부분, 사용자가 조작하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뷰와 컨트롤러. 뷰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이고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조작을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뷰와 컨트롤러를 무 자르듯이 나누는 것이 되게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것을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만들 때는 그 부분을 나누지 않아도 이 로직과 뷰를 UI를 나누지 않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로직과 UI는 반드시 나눠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이 U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눠서 개발할지는 점점 하다 보면 많은 응용들을 개발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보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제 느끼게 되면 이렇게 MVC 형태대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것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올바르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적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할 부분은 모델과 나머지를 나누는 거고 이 나머지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 사용자가 조작하는 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은 MVC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소개된 이후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형들을 보다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게 잘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MVC를 실제 한번 어떤 예제를 가지고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는 클라이언트가 원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뭔가 기능을 얻어야 되는 그런 응용이 있다고 합시다. 이 응용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근해서 검색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결과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서버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요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요청을 받아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줘야 되겠고, 검색해서 결과를 그 DB에서 데이터를 받아내면은 사용자가 보기 좋게 볼 수 있도록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MVC는 지금 말씀드린 이 1, 2, 3, 요 세 가지 부분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요청을 받아서 해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DB와 상호작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공하는 부분을 분리하라는 것이 MVC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원래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DB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는 UI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웹이라고 하면은 폼이 만들어져서 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뷰라는 것에 해당이 합니다. 그럼 그 뷰에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입력하면 그 요청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해석한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은 요청을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요청을 해석한 다음에 이제 요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은 DB와 실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은 사용자의 요청을 해석할 줄은 알지만 DB를 접근해서 그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뭐는 알고 있냐면은 이 빨간색 부분, 이 부분에게 사용자 요청을 해석해서 어떻게 그 요청을 이 빨간색 부분에 전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파란색 부분은 빨간색 부분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사용자 해석했을 때 그 해석을 얘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메소드들을 또는 이 빨간색 부분들이 필요하도록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파란색 부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은 해석된 요청을 받아서 실제 DB를 검색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시 파란색 부분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받은 DB에서 데이터를 받은 이 파란색 부분은 사용자한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뭐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든 뭐 어떻게 원 그래프로 보여주든 뭔가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든 그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공은 요 다른 부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 요청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MVC가 여러 변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이 나누어진 요 세 가지 나누어진 부분들 간에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상호작용인지에 따라서 MVC의 변형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컨트롤러에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요청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것을 모델에 전달해주는 그 부분이 컨트롤러이고 모델은 이 응용의 로직을 구현하고 있고 또 이 응용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또 실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이고 사용자가 잘 결과들을 볼 수 있게 그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가공해주는 그 모듈이, 그 요소들이 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예제는 웹 응용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예제이고요. 어떤 윈도우 응용 같은 거, 모바일 응용 같은 곳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음악 플레이어입니다. MP3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응용을 통해서 자기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음악 파일들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응용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작하게 되면은 컨트롤러는 그 조작을 해석해서 모델에게 필요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은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 응용에 맞게 뭐 다음 곡을 재생한다든지 곡의 재생을 잠시 멈춘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현재 음악을 듣고 있는데 듣다가 싫어져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음 곡으로 스킵하고 싶다. 그래서 눌렀어요. 그러면은 컨트롤러는 그 넥스트 목록에서 다음 곡을 재생하라고 그 모델에 있는 기능을 호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델은 다음 곡을 재생하면서 뷰에게 업데이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화면에 보여지는 커버 사진을 바꿔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MVC 형태가 되겠습니다. 뷰는 물론 실제 이렇게 놓고 보면 뷰와 컨트롤러를 나누기가 애매하죠.
화면에 보여지는 전체 부분의 일부분은 뷰고 나머지는 컨트롤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헷갈림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명확한 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커버 사진, 이 커버 사진은 조작은 못하는 거예요. 보여지기만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뷰가 됩니다. 그런데 버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버튼들이 보여지는 것은 뷰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뷰에서 이 사용자 UI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코드는 뷰 모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러 모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뷰는 이렇게 보통 어떤 경우에도 모델을 직접 접근하는 형태로 MVC는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만들지 못하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이론 또 보여지는 예제에서는 모델은 뷰는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은 컨트롤러가 그 코드를 처리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모델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줄 수도 있고 이 자체를 다 끊고 얘한테 다시 뭔가 하라고 지시하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만들기 나름 같고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변형이 불려지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뷰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 뷰는 실제 곡들이 어떻게 재생이 되고 뭐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돼요. 또 모델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도 몰라도 됩니다. 모델이 필요할 때 나한테 알아서 데이터를 주면 나는 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내가 뭔가 알아야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 이벤트에 따라서 모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과 상호작용했을 때 자신의 상태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뭔가 해줘도 되는데 이 컨트롤러는 모델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모델은 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컨트롤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 응용에서 해야 될 일들만 구현을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머지 요소와 반응하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MVC로 나눴을 때의 또 다른 이점은 개발자들을 분리해서 모델 뷰와 컨트롤러와 모델을 개발을 분리해서 서로 약속만 하면은 분리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MVC를 조금 더 이 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각각에서 뭘 하는지 그리고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은 응용의 데이터를 유지하거나 데이터의 저장소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로직이 뭐냐?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뷰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행동이나 입력을 컨트롤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해서 모델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될지는 뷰가 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은 컨트롤러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받은 데이터나 조작의 결과를 모델에게 전달. 즉, 모델과 소통하는 방법은 뷰는 모르고 컨트롤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컨트롤러가 알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모델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유지하지 않지만 뷰를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는 당연히 유지하겠죠. 버튼들도 유지하게 되겠고 필요한 이미지들도 유지하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델과 관련된 이 응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데이터는 유지는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나오겠지만 오목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은 바둑 돌을 나타낼 이미지는 모델이 갖고 있지 않고 뷰가 갖고 있습니다. 모델은 좌표 정보를 갖고 있고 좌표 정보가 아니라 그 바둑판에 어디에 흰 돌이 놓여 있고 검은 돌이 놓여 있는지는 모델이 유지하고 있죠. 뷰는 그 정보를 받아서 보여주는 형태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뷰의 별도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물론 이제 뭔가 조금 더 빠르게 그 뷰를 리프레시 해주기 위해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뷰를 처리하기 위한 약간의 중복된 정보를 뷰에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응용에 따라 여러 개의 뷰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데이터의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뷰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DE 개발통합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뷰가 있고 디버깅 모드로 전환하면 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뷰를 처리하는 뷰 모듈이 있고 또 디버깅 뷰를 처리해주는 모듈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은 콘솔이 있고 뭐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있고 에디트 창이 있는데 각각을 처리하는 그 클래스들이 다 분리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응용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한 응용을 만들 때 MVC로 나누라고 하니까 모델 클래스 하나, 뷰 클래스 하나, 컨트롤러 클래스 하나 그렇게 나누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델도 여러 개의 클래스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보통은 뷰도 각 뷰마다 여러 개의 클래스, 뷰마다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뷰면 서로 다른 클래스로 만들어질 것이고 또 각 그 뷰가 또 여러 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져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도 마찬가지고 뷰마다 하나의 컨트롤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뷰를 통합해서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러는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의 복잡성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뷰, 여러 개의 컨트롤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사용자에게 받은 데이터나 조작의 결과를 모델에게 전달하는 거죠. 또한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역할도 컨트롤러가 하는 것입니다. 즉, 모델과의 소통은 뷰는 하지 않고 컨트롤러가 하는 것입니다. 뷰마다 별도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바FX 같은 GUI 응용을 만들 때 GUI 요소가 들어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모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솔 응용을 만들든 GUI 응용을 만들든 모델 부분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뷰는 당연히 화면에 그 윈도우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자바FX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구현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과의 관계예요. 관계인데 has A 관계인데 의존 관계인데 모델은 뷰와 컨트롤러를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컨트롤러는 유지할 수 있고 둘 다 유지할 수 있는데 소통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유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과 뷰를 관찰자 패턴으로 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델이 여러 개의 뷰를 관찰자로 유지하고 있고 모델이 특정 상태가 바뀌었을 때 자동적으로 뷰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뷰는 직접적으로 모델을 접근을 안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관찰자 패턴을 구현할 때 풀 방법에 따라서는 뷰도 모델과 직접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는 그 모델을 받아서 get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풀 방법보다는 푸시 방법을 많이 써요. 뭐 update score 해가지고 100 점수를 보내는 거죠. 그럼 화면에 100을 보여주는 거예요. view update score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view update 해가지고 update score 해가지고 모델을 this를 전달해가지고 this를 이용해가지고 get score 해가지고 화면에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만드는 방법은 푸시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컨트롤러는 당연히 그 모델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모델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VCM이 소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세 개가 어떤 식으로 소통하도록 구현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컨트롤러는 모델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지 간에 소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가 모델을 유지하는 것, 멤버로 유지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측면에서는 모델은 항상 똑같은 응용을 만들 때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뷰는 재사용하기가 할 수 있죠. 이 뷰가 예를 들면 여러 응용에 똑같은 뷰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러는 거의 재사용이 안 돼요. 응용이 바뀌면 컨트롤러가 바뀌어야 되겠고, 뷰도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어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는 늘 그 개발할 때마다 그 개발되는 응용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의 재사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확실히 재사용이 돼야 되는 건 모델이 되겠고, 뷰도 이제 이 뷰의 재사용어는 똑같은 응용을 만들 때라기보다는 다른 응용을 만드는데도 똑같은 뷰들의 제공이 필요하면은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모델 뷰 컨트롤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그 모델을 살펴봤을 때 그 모델에 뭐가 구현이 되어 있냐면은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인터넷 같은데 자료를 검색해 보면은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비즈니스 규칙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 응용 로직, 응용 규칙, 또 도메인 규칙, 도메인 로직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비즈니스 규칙, 비즈니스라는 말과 도메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은 어떤 분야를 나타내는 거고요. 비즈니스도 어떤 특정한 분야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규칙과 도메인 규칙, 비즈니스 로직과 도메인 로직은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일 뿐이고요. 응용 로직 규칙과 비즈니스 규칙 로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규칙은 그 요구 사항, 룰들에 관련된 겁니다. 과정과 절차가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목 게임이면은 오목과 관련된 규칙이 있겠죠. 한 사람인들이 그 플레이어들이 번갈아 놔야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5개를 연달아 이어놓으면은 그 이어놓은 사람이 승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이 되겠습니다. 쇼핑몰에서는 뭐 규칙이 재고가 있어야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 재고가 없는 것은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규칙이 되는 거고요. 뭐 축구 게임을 얘기하면은 규칙들이 많죠. 옵사이드 규칙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규칙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로직은 그런 규칙 말고 그 분야에서 어떤 원하는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과 절차를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먼저 검색을 해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뭔가 있으면은 결제를 진행할 수 있고요. 결제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은 그 판매하는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배송이 시작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정이죠. 그 응용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 과정이 바로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되는 거고, 그 로직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로직들은 비즈니스 규칙이 보장되도록 구현이 되고 있겠죠. 오목 규칙들이 지켜지도록 구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3.3은 둘 수 없다. 그러면 3.3이 두어지면은 경고를 해가지고 둘 수 없게끔 워닝을 주는 거죠. 취소시키고 다시 두게끔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응용 로직은 비즈니스 로직과는 조금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비즈니스 로직 플러스 추가되는 부분. 즉, 비즈니스 로직은 컴퓨팅 환경이나 응용 형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지만, 응용 로직은 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것을 모바일 앱으로 만들 때와 웹 앱으로 만들 때가 달라지는 부분, 필요한 로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응용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 응용의 형태와 상관없이 늘 우리가 만들려는 그 응용에서의 로직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응용 로직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고요. 응용 로직은 응용의 형태에 따라서 로직이 바뀔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응용 로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응용 로직도 모델에서 구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MVC에서 모델과 뷰를 간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변형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이 발생이 되면 뷰를 통해서 오든 컨트롤러가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 모델과 소통하는 거는 항상 컨트롤러입니다. 뷰는 모델과 소통을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한다는 건 뷰가 모델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만약 여기처럼 관찰자 패턴으로 만들게 되면은 풀 모델보다는 푸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모델에서는 컨트롤러가 모델의 어떤 메소드들을 호출하게 되면은 모델이 그거에 맞게끔 반응을 하게 되겠고, 그 반응의 결과 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면은 모델은 뷰에게 연락을 취하는 그런 방법이 이게 전통적인 MVC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모델은 이런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모델이 이 응용에 여러 뷰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이들을 관찰자 패턴으로 모델링해서 관찰자에서 얘가 관찰 대상이 되는 거고 뷰는 관찰자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배운 패턴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모델은 뷰와 직접 또 소통하지 않아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은 컨트롤러만 소통을 하고 모든 것은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뷰와 모델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뷰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컨트롤러는 더 복잡해지지만 뷰와 모델은 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뷰와 옵저버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가 관찰 대상이 되고 요게 관찰자가 되겠고, 요 MVC 모델을 나중에 MVA, MVP라는 용어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MVC가 요 형태에서 요 형태로 변형이 됐고, 요것들이 발전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지는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노하우를 적용하는 게 저는 맞고, 얘가 항상 답이고 얘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어떻게 소통하냐? 그 소통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GUI 응용에서 컨트롤러와 뷰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 둘을 나누는 게 매우 어색하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쉽게 접근하면은 그 뷰는 화면을 구성하는 그 코드, 화면을 구성하고 보여주는 코드가 뷰 코드가 되겠고, 그 뷰에서 사용자가 어떤 상호작용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모델과 소통하는 그 부분은 컨트롤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처리하는 함수나 어떤 그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진 사건 처리자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사건 처리자들이 바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이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뷰 중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뷰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뷰마다 별도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뷰를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의 복잡성, 그리고 사건들의 특성들을 보고 조금 독립적인 사건들이면은 나눠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여러 뷰들이 존재했을 때 그 뷰들과 하나의 컨트롤러가 소통해야 된다. 또는 여러 뷰들이 있고 이 뷰들과 모델이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로 우리가
관찰차 패턴으로 이들을 묶어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보통 풀 방법 대신에 푸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나눴을 때 의존관계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